김종수 한은 총재는 향후 선진국의 출구 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더라도 신용정책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역금융 확대 등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내부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내부 거래 금액 합계는 160조 1천억 원으로 총 매출의 12.82%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에 비해 1조 7천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리은행이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담보로 맡겨놓은 주 STX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덕수 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STX와 조선해양, 중공업, 엔진 등에 대한 감자와 출자 전환을 염두에 둔 선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무제 등 영업 규제 탓에 대형마트의 실적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4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35.6%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6월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6월 3일 월요일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황 어떠한지 6월의 첫 거래일 시장의 흐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첫 거래일은 잠시 좀 조정을 받는 모양입니다. 5.72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0.29% 빠진 199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500억 원대 팔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다행히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포인트가 빠졌고요. 571.83포인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다는 것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네, 다음은 환율입니다. 오늘 2원이 떨어지면서 1127.7원이네요. 네, 6월 첫 거래일 오늘 장은 양시장이 모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일부 주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보겠습니다. 6월 증시 전망 센터장에게 듣습니다. 오늘은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의 홍성국 센터장님과 함께 6월의 내수주 그리고 건설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변수보다는 실물 경제의 향상 여부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STX그룹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씀드렸죠. 원인 및 전망을 분석하고요. 엔저 글로벌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른 지주사의 수익성 악화와 건설업종 4일 부동산 대책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전망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테마톡톡 CJ그룹주 하락, 순절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준비했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의 종목은 S맥입니다. 이번 주에감 미국 취업자 수 베이지북 공개에 주목하자 이번 주 소비자 물가 동향과 국민 소득에 관심을 그리고 유럽과 중국 등의 경제 지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로 6월 시장이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조금 조정을 받아서 힘이 살짝 빠지긴 하는데요. 자, 하지만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란으로 일본 증시가 좀 급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각 증권사들에서는 6월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신증권은 1930에서 2030까지를 그 폭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목업 쪽으로는 화학업종을 꼽고 있네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업종에 집중하자 했고요. 신영증권은 국내 증시 개선세는 3분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실적 시즌에 노이즈를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양증권과 신영증권 모두 밴드의 상단폭을 2060까지 높게 잡은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다음은 교보증권 등입니다. 교보증권과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앞서 증권사들보다 훨씬 더 상단선을 높게 잡았습니다. HMC투자증권은 2100선까지 잡고 있고요. 세 개의 증권사 모두 IT 쪽을 유망업종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자동차를 유망업종으로 꼽고 있군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지금까지 증권사별 6월 증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월 증시 전망을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님들께서는 또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매달 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KDB 대우증권의 홍성국 센터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 5월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준은 5월과 6월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환경은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전되는 모습이라는, 한국에는 다소 좋은 요인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나쁘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에서 출구 전략 논의가 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6월에도 5월과 유사한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지수는 지금 뭐 1900에서 2000 사이였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를 기다려가는 어떤 인고의 계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엔저라는 부분들이 항상 일본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반대로 환율이 절하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또 서민들이 살기 어려져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이미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뭐 당장 엔화가 여기서 추가로 절하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한 100엔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로 시간을 좀 끄는 상황이 7월 참여연 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주는 이제 환율이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일본과의 경합 관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수출 산업,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쪽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것도 한국의 수출주들이 어려운 거랑 동일한 이유로, 그쪽도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엔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복원되는 정도로 수출주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출구 전략 얘기를 논의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은 정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게 미국이 근본적으로 좋아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겁니다. 시장이 자꾸 과민 반응하는 것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거지, 출구 전략 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이제 돈 푸는 거 중단, 금리는 올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아직도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면서 출구 전략 논의하는 그 자체, 실행을 하는 논의하는 자체가 일종의 출구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열을 좀 낮추려고 하는,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어떤 고도의 전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구 전략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실시돼도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출구 전략 때문에 뭐 주가가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사야 된다. 반면에 출구 전략 또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안 한다고 해갖고서 이제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이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경계 구간에 와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세계가 정상화되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아주 뜨뜻미지근한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뭐 시도는 하겠지만, 경제가 바뀌어야지만,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대응비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경제 구조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수급 측면에서 조금 회복된다. 그러니까 적정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수급이 나쁘고 환율 모멘텀이 안 좋은 상태니까 적정보다 좀 더 낮은 상태로 갔다가 적정한 수준 올라오는 정도로, 이게 대형주, 수출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체크포인트는 5월과 4월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양적 양으로 돈을 쏟아붓고요. 쏟아부은 것이 실제로 경기가 얼마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데 아직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돈을 부었다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변수 이런 데 민감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실물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요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형주나 수출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는 경기 민감주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별 모멘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수주라든가 건설, 금융주는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게 신정부 들어서 거의 5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행복기금, 추경, 부동산 경기부양책, 투자 촉진책, 금리 인하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요것의 선순환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내수에 좀 좋은 영향을 주나 안 주나 그 증거를 찾는 시점이 아마 그 6월에서부터 조금 단초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됐던 뭐 은행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내수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 여부를 가늠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라는 용어에서 코스닥은 지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개별 종목으로 보는 거지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가 얼마다 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뭐냐면은 대형주나 아니면은 수출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을 때 어떤 대안적인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 대형주가 올라가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하강할 수가 있고 반대로 모멘텀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시도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으로 세계 경기가 여전히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한 탐구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지 마시고 대형주의 어떤 상대관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당 기업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팔려나가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지 지수에서 차트가 얼마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전통적인 분석은 코스닥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로는 그 STX 그룹의 좀 자초 위기, 그룹 해체 위기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금융 쪽에서 주식을 이제 담보로 갖고 있던 부분을 이제 처분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인 이제 STX 그리고 STX 조선해양, STX 페노션, STX 엔진, STX 중공업 이제 관련 그룹주들이 줄줄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1분기 연결순이익이 13% 감소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경제신문에 지금 크게 발표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들이 좀 일시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지주사로는 뭐 CJ, 한화, 두산, LS, LG, SK CNC, GS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모든 업종이 다 좋지는 못합니다만 최근에 좀 이슈로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건설 업종이 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효과가 생각보다 좀 미미하다는 그런 반응이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동부건설 등 이런 건설주들이 오늘 좀 하락하는데 세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STX 그룹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룹에 최대한 우려감이 감돌면서 동반 폭락을 했습니다. 원인과 전망을 말씀드려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주 STX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제 STX 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별로 이제 채권단하고 자율협약을 맺으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금융에서 이제 약한 지분으로 따지면 10%가 약간 넘는 그런 지분인데 그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산업은행 쪽에다가 이제 의사를 통보를 하면서
지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새로운 국면이라는 부분은 이제 강덕수 STX 그룹 회장이 이제 지주사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떤 뭐 효율성 있는 어떤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는 게 이제 의도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배 구조가 약해지면서 이 계열사 간에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은행에서 지금 담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지배 구조 약화로 인해서 이제 구조조정이 속도가 상당히 좀 늦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새로운 국면이 진행되는 만큼 또 새로운 어떤 협약 그리고 채권단과의 어떤 새로운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STX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이제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뭐 주 STX만 놓고 보자면은 채권단하고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3천억 정도 긴급 자금을 이제 지원받았고 그 이후에 뭐 최근에 STX 페노션 그 매각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산업은행에서 결국은 뭐 최대주주 감자하면 전액 감자하면서 이제 이후에 그 재무구조 조정 이후에 인수하겠다. 결국은 산업은행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떤 뭐 좋은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가 했습니다만 오늘 이런 좀 찬물과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STX 그룹주 중에 관심 종목,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라,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하락하거나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매수 목표가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반등 노리고 들어갔는데 오늘 하한가 맞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STX 조선해양을 좀 필두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하한가는 아닙니다만 거의 뭐 13% 정도 지금 오늘 급락 나오다가 장중에는 물론 하한가를 찍었죠. 바닥을 조금 이제 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3,200원 정도 전저점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좀 자르고 나오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STX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최저점 올해 들어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이 가능한 만큼 뭐 신규를 매수하시거나 어떤 단기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 같은 경우에 좀 불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STX 그룹주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TX 그룹주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손 안 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주사 1분기 연결 순이익이 13%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1분기 손익이 앞서 이제 이슈에서 잠시 이제 언급드린 대로 순이익이 한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우리나라 대형 그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단기 순이익 또한 이제 감소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IT 쪽이라던가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이외에 뭐 석유화학 업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그리고 여행 항공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들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컸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품목들이 좀 겹치는 지금 엔저로 인해서 수출 품목들이 좀 겹쳤다는 부분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지 않냐. 지금 출구 전략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섣불리 그네들도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앞세워서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이 눈에 띄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뚜렷한 어떤 수익성 기대를 좀 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분기에도 뭐 국내 경기가 지금 나아질 기미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2분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2분기부터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상장사들의 대략 한 40% 정도가 2분기 때 실적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따라서 2분기까지도 사실 뭐 6월 달이죠. 6월 달까지도 조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시장 흐름이 좀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미국 소비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좀 개선됐다는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미시건 대학에서 집계하는 5월 소비 심리 지수가 84.5로 발표가 됐는데 전월에 76.4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시장 예상치인 83.7을 상회하는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사실은 그 토요일 날 새벽까지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는 뭐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200포인트 이상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계열사들 타격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지주사들이 연결돼서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종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STX 그룹주들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 쪽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는데요. 일단은 주 SK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뭐 SK텔레콤의 좀 지주사고요. 또 SK텔레콤이 한 21% 지분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이제 손자 회사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SK 같은 경우에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은 한 4,000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17만 4,000원 부근인데 17만 5,000원 이하에서는 뭐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목표가는 18만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16만 8,000원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SK 하이닉스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상에서 지분법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2조 7천억, 오히려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213억 정도가 적자가 났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큰 폭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위 계열사인 지주사로 좀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뭐 디램 가격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시장 상황이 조금만 나아진다 그래도 SK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지주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4.1 부동산 정책, 이 효과가 시장에서는 그다지 좀 크지 않다, 미미하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요? 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한 정책이 4.1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상의 결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3구,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 서초, 송파구 쪽으로 중심으로 좀 보자면은 지금 4.1 주택 그 대책 발표 이후에는 가파르게 시세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좀 약보합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를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뭐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 이제 호가지신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수들이 상당히 좀 미미한데 따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자꾸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만 해외 매출도 생각만큼 그렇게 뭐 높은 비중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1분기 때 어닝 쇼크 나온 뭐 GS 건설 뭐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수주는 상당히 좀 많이 했지만은 덤핑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수주액만 늘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주들이 늘어났다는 점. 따라서 해외 매출 비중은 늘어났습니다만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그런 점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4년간 지금 11조 6천억 정도를 지금 축소하기로 그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우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하나 나온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건설업종들의 그 위기 돌파 능력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구조조정이라던가 어떤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목별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거라고 판단되는 만큼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앞으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그리고 수급 여건이 좋아지는 종목인지를 더욱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설업종 지금 관련해서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해외 매출 쪽 비중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지금 해외 매출이 한 125% 정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삼성물산 외에 삼성물산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난 건설사가 이제 한화건설이 한 130% 정도 되고 한 두 번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내 매출 비중 대비해서 상당히 해외 매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꼽았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장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뭐 과감하게 확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부터 매수 시작해서 지금 500원 정도 삼성물산은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근부터 62,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한 7만 원 정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손절가는 대신 좀 짧게 보겠습니다. 아직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6만 원 정도 종가상으로 이탈할 때는 좀 자르고 나와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업종 중에서는 삼성물산을 추천받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톡톡입니다. CJ그룹주가 이재현 회장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요.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CJ그룹주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시장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 배경부터 설명 들어보죠. 예, 뭐 금일 CJ그룹주의 하락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세피난처 관련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관한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요. 주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오늘 검찰이 CJ그룹 그 해외 법인 즉 페이퍼 컴퍼니 등의 명의로 차명 계좌 관련해서 해외 현지 법인 핵심 관련자들을 재소환한다는 재소환의 통보를 발표함에 따라서 또 주가가 여전히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점이 대부분 이제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고 의혹이 짙은 현 상황에서 소환에 대한 일방적인 불응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 혹은 조직적인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강제적인 신병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단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뭐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향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향후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주가 자체 전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분간의 지금의 하락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횡보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 좀 상승보다는 하락과 횡보 추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탈세 및 그 비자금 조성에 대한 혐의점이 상당 부분으로 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CJ그룹주는 경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한 물론 검찰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당분간은 하락 또는 횡보 추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CJ그룹이 가장 좀 타격이 받는 거는 해외 매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올해 CJ그룹은 올해 혁신의 원년으로 그 해외 매출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올해 최고로 3조 2,400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매출은 33조를 달성하기 목표를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그거 투자 규모는 2년 전에 가장 많이 투자했던 그 2011년도의 투자 규모가 1조 6,900억과 비교할 때 약 한 배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러한 그 CJ그룹 전체적인 그 위기에 빠지면서 이와 같은 투자 계획이 당분간은 좀 불투명해지게 됐다. 사실상 목표가 실현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크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또한 감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CJ그룹주를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신규 매수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모습이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손절을 하시고 또 만약에 그래도 나는 좀 노려보겠다, 이 종목 꼭 매수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매를 좀 짧게 잡으신 상태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 많고 탈 많은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위험을 굳이 짊어질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CJ그룹주 가운데 투자 가능한 종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으로 가장 좋게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는요. 제가 CJ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유선 방송 시장의 재편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 올해 세계 그 지역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를 인수해서요. 거기에 대한 또 수혜와 그리고 디지털 TV 전환에 따른 즉 가입자 한 명당 매출액이 증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송출 수수료가 10% 인상 등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늘리고 있는데 그룹 관련된 그런 뉴스가 아니었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적 개선 여지가 높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목표가라든가 매수가라든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매수가는요. 현재 그 16,900원인데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면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리면 한 16,000원 정도 요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지금 박스권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요 박스권 상태에서 18,150원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 자리인 요 18,000원 정도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는 16,000원 정도를 좀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CJ 헬로비전에 대해서 정대희 멘토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CJ 그룹주를 오늘의 테마 톡톡주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수익 다이어리 수익이 요 며칠 새 좀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M이 마이너스 1.6% 손실이고요. 유진로봇, ISC,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세 종목은 5%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손실이지만 하지만 또 가장 손실폭은 적은 마이너스 1.3%입니다. 네, 뭐 항상 좋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또 안 좋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또 금방 또 좋아질 테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IM 수익률이 마이너스 1.6% 손실입니다. 그나마 좀 그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예.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IM이라는 종목이 나빠서 방금 제가 통화를 좀 기다리다가 다른 분들 수익률이 좀 안 좋다고 좀 들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거래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코스닥 종목들이 빠지게 된다면은 뭐 작게는 뭐 몇 프로가 되겠지만은 크게는 기존에 올랐었던 주식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 IM이든 어떤 종목이든 그런 추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즉 상승 추세가 뭐 5일선을 떨어뜨리다든지 10일선을 벗긴다라든지 그런 마이너스 선이 돌아가지만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흐름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무서울 때 더 빠졌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코스닥만 지금 2조를 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거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할 기회를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밑으로 즉 하방으로 접었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주 IM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7,470원 정도 차트에 나오고 있고요. 뭐 아직 5일선이 살짝 밀리긴 했지만은 21선으로 상향되고 있는 수급이라든지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의견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홀딩을 하셔서 전 고점이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홀딩하시라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IM을 한번 좀 더 기다려 보겠고요. 자, 새로운 추천 종목은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종목은 좀 IM이 좀 재미가 없었죠. 물론 시장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약간 재미가 없는 게 좀 있고요. SMAC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SMAC이라는 종목 아시다시피 휴대폰용 터치스크린의 모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시면은 1분기 매출액이 1,453억. 영업이익이 7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 이상이 증가된 수치고요. 앞으로 1분기에서 2분기가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측 레포트를 봤을 때는 SMA라는 회사가 만든 ITO 센서가 있는데 ITO 센서가 기본적으로 외주 업체에서 주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일 상승으로 인해서 자체 제작을 통하는 것까지 레포트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매출액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 상승이 됐을 것 같을 경우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생각이 좀 여전히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하신다면 오늘 종가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17,000원, 손절가로는 1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5월 23일부터 5월 24일부터군요. 24일부터 꾸준하게 이어진 외국인 수급과 지난주 금요일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으로까지 쌍끌이 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기관에서 6천 정도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좀 빠지는 장에서 기관에서 사는 것만큼 꾸준하게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18,000원, 17,000원, 18,000원 즉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인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게 추천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맥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께서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일정과 전망, 전략 등을 알아보는 이번 주 예감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첫날부터 시장이 살짝 좀 조정을 받아서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미국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좀 굵직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그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일정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시장 흐름을 바꿀 큰 재료는 아니지만 개별 종목과 업종들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과 중국 쪽에서 들리는 소식 역시도 이번 주 증시의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집중해 보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인데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미국 증시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게 될 5월의 취업자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난다면은 주가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FOMC에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축소 시점을 고용과 물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고용이 개선이 된다면 그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 단기적으로는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좀 길게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져도 좋을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로 대응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양적 완화 프로그램 종료 시점도 일단 몇 개월에 걸쳐서 20만 개 이상 계속 그 안정적인 창출이 이루어지고 실업률이 6.5%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좀 양적 완화는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고용 지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시장까지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한다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내 증시의 조정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매수 확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건설 지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 판매 역시도 소폭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감소를 기록했었던 건설 지출과 공장 주문 역시도 그 4월에는 그 상승 반전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는 그런 기대는 계속적으로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제 지표 개선 흐름이 5일날 공개될 베이지북 그 미국의 그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도 반영될지 여부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지북 역시 그 2주 후에 있게 될 FOMC 회의에서 중요한 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그 시행 시기와 그 관련한 내용들을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하시는 한 주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국내 일정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역시도 우리 국내에서도 그 정부가 70%의 그 고용률 70%의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또 굵직한 그 경제 지표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고용률 70% 달성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발표될 로드맵에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핵심 내용들이 포함될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성과 청년 같은 비경제 활동 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든지 정년 연장, 뭐 임금 피크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은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가와 소비 활동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 역시도 가져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공급 측에 대한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이제 제도적 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견조한 계속 그 물가 안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국민소득 발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그때 발표될 국민소득 역시도 소비 내수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소득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물가 동향과 국민소득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내수와 소비 경기에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그 주식 흐름에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오늘은 또 이제 전력 수급 관련해서 간담회가 산업통상부 주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지금 그 회의가 되고 있는지 좀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전력 수급 관련 특히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업종들의 흐름을 지금도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분명한 효제로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의 결과에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국무회의와 그 경제장관 회의도 주목하셔서 좀 보신다면은 그 경제 흐름에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이나 중국의 굵직굵직한 경제 일정들도 함께 챙겨야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주 외부 변수로는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와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영국 중앙은행과 6일날 통화정책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한번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물론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일단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좀 호언장담했던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그 지원 방안을 좀 이번 그 회의 때 어떻게 할지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상 유럽의 회복은 은행의 대출이 증가세로 좀 돌아서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직까지 주요 4개국의 대출 증가율은 아직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유럽의 본격적인 회복 추세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자산 유동화 증권의 직매입이라든지 구제금융 위기국들의 은행들이 지금 직접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는지 여부 그로 인해서 예금보장기구라든지 단일은행 감독기구들이 좀 설립이 되는지 여부를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에 대한 소식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역시도 지금 오늘 발표하는 HSBC 제조업 지수가 49.1로 굉장히 시장치를 밑을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는 50.6
포인트로 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중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그 회복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중국 정부는 아직 그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에는 아직 내놓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 증시의 그 소재와 산업재해 관련 업종들의 부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중국에 대한 그 낙관을 좀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정부 목표치인 7.5%를 겨우 맞추는데 올해 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은 조금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산업 생산과 전력 생산, 소비 판매 같은 지표들을 좀 확인하셔서 이런 지금 좀 우려감이 큰 중국 시장의 좀 경제 흐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신호를 마련할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다 할 회복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재와 산업재, 에너지 같은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은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정된 그 수출입 관련 지표나 소비자 물가 지표도 역시 확인하셔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 분명히 감지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담으시기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좀 패턴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일단 코스피 한 달 흐름이 지금 박스권이 점점 상향되는 점진적인 그 상승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박스권을 당장에 뚫어내는 그런 추세 상승은 아니지만은 좀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가 일단 박스권을 점점 이제 점진적인 상승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일단 좀 종목을 갈아타는 그런 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이번 주부터 좀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중소형주의 강세 시장이었다면 대형주 강세 시장을 좀 생각해서 대형주로 좀 갈아타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이런 흐름에는 중심에는 외국인이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은 늘 이제 참고하셔서 따라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매매 패턴을 따라하시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과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 포트를 대형주 중심으로 편성을 하신다면은 이번 주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그 상승으로 수익률이 좀 나아지는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규 추천 종목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 네트워크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무선 속도가 유선 인터넷 속도를 이제 따라잡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지 빅데이터 발전으로 다우기술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M2M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사실상 이 관련 업종들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영업이익이 50억에 달하는 좀 약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실적은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인 이런 빅데이터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초입 국면에서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다우기술이 좀 집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가격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19,000원 선에서는 지금 60일 선에 계속적인 지지를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19,000원 지금 가격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셔서 전고점이 25,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두시고 손절가는 마디 지수인 18,000원 잡고 손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지난 수익률 체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좀 살펴보죠. 네, 현금이 35%이고요. 나머지 5종목이 20에서 10%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하자면요. 현재 유언컴텍이 8.1% 잘 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까지 수익입니다. CJ ENM이 좀 마이너스 9.6%로 가장 좀 손실폭이 큰 편이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손실이 좀 가장 많이 나 있는 CJ ENM에 대해서만 AS를 듣겠습니다. 네, 검사를 압수수색 타세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정관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33,0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렸는데 이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매수 확대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여유 있으시면 좀 더 보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2,000원 지금 200일선 걸려있는 이 라인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생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조금의 반등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약간 매수를 좀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J ENM에 대해서 여러분께 AS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종목 가지고 좀 손실이 좀 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6월 3일 월요일, 오늘 6월 첫째 날 증시인데요.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마감 시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